요즘 뭐 경리단길, 망리단길, 샤로수길처럼 무슨 길이 애칭처럼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명예로운 별명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동네에 사는 원주민들인데요. 내 동네가 뜬다면 기분 좋은 일인데 왜 이들은 이런 현상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자세한 얘기 두 분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문제점 분석해 주실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의 이기웅 연구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들을 입고 있는데요. 예방에 앞장서 계시는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의 구봉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저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망원동 주민들이 망리단길 싫어요라는 서명운동을 했다는 그 기사였는데요. 사실 망원동 저도 굉장히 그 친근감이 있고 많이 거기서 새칭 놀았던 그런 입장이라서 이 길이 이렇게 그 망리단길이라고 부르지 않게 운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러는 거죠?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예. 현상에 대해서 예. 이미 충분한 학습이 되었고요. 많은 예. 사람들이 또 그 학습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대략 한 2014년, 5년 요경부터 급격하게 일반화가 된 것 같은데 예. 그 이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좋은 일 아닌가? 예. 뭐 상권도 활성화되고 예. 우리 살림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막연히 이제 환영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나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면서 예. 이제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생겨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망원동이요. 10,000원 갖고 놀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정말 물가도 싸고 그리고 인정도 많고 이런 곳이었는데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요, 벌써부터. 네, 원론적으로만 따지면은요, 예. 상권이 활성화되는 건 분명 임차 상인들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장에 나가 보면 임차 상인들이 그거를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네, 조금 역설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그 상권 활성화의 과실을요, 임차 상인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 임대인들이 다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예. 가령 동네가 뜬다는 건요, 예.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해당 지역 상권의 그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유동인구들이 많아진다. 네, 그렇죠. 그다음 바로 따르는 둘째는요, 임대인들이 반드시 임대료를 올릴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후자가 적정한 수준이면은요, 예.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권 활성화의 과실을 나눠 가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이른바 윈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는 이거를 억소리가 날 만큼 올리는 예. 게 문제인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주는 임차 상인이 다 불이고요. 예. 그 돈은 임대인들이 결국 가져가는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에 한 방에 확 가져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장사를 아무리 잘해도 그 돈을 다 임대인들이 임대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다 학습하신 거죠, 이미. 예, 예. 과거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젠트리피케이션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과정으로 발생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 네. 가지 이론들이 복잡하게 있는데 그걸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예. 아주 아주 간단하게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을 설명드리면, 예. 그 낙후된 도심 지역에 예. 그 뭐 예술가라든가 아니면 창의적인 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예.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 그 지역을 그 주거 환경을 아주 미화시키고요. 예. 좀 살기 좋게 만듭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로 대자본들이 침투해서 집가를 올리고 결국 그 원래 그 지역에서 살던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그 가치를 높였던 그런 예술가,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그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요, 사실은 그 신촌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연극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신촌 앞에 소극장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소극장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면서 오고 가고 그쪽 소극장을 학생이지만 빌려서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촌에서 다 쫓겨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간 데가 대학로였는데 그 대학로는 저도 가가지고 극장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너무 상승을 해가지고 임대료 상승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극장들이 결국 쫓겨나는 그런, 지금까지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거기는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다른 나라하고 다른 양상으로 일단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가 예. 좀 주목을 할 예, 필요가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 자체는 1960년대에 예.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예. 그리고 뭐 그 이후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이 논의되는 것은 항상 그 주거 지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주거 문제가 굉장히 크죠. 사실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 청년-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고 그거는 흔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말을 잘 안 하죠. 안 하고요. 예, 예. 한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예. 그 상가 임대차 문제가 주된 그 논의의 초점으로 그 자리하는 집중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 특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의 계급 구성. 아하. 그러니까 이제 빈민들이 사는 지역에 예.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이제 그 원래 살던 주민들이 쫓겨나는 예. 그런 과정인데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돼서 관광지화가 아, 가장 커다란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이걸 이제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라고 이제 아. 또 부르는 말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모든 뭐 도시재생, 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그 예. 상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우에도 모두가 그 지역을 관광지화해서 예, 예. 이 수익을 만들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에는 이제 지자체도 자기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예. 갖다 일부 짚어주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예. 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직접 목격하거나 예. 그 피부로 느낀 사례들 있으십니까? 굉장히 많죠. 제가 그 현지 조사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예, 예. 뭐 제가 뭐 다녀왔던 뭐 홍대라든가 가로수길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 사실 바로 지난주에도 예. 그 상수동에서 그 카페를 운영하다가 예. 쫓겨난 예. 그런 그분은 이제 뭐 음악도 하면서 예. 이제 카페도 하면서 예. 이제 같이 하다가 결국 쫓겨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상수동이 사실은 홍대 입구에서 밀려난 분들의 그 상수동의 털을 잡았는데 거기마저도 거기서도 또 예. 밀려나는 거예요. 거기마저도 지금. 지금 또 예. 밀려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피해자예요. 사실 그 목격을 직접 했고 우리 동료들이 막 극장에서 쫓겨나는 꼴들을 갖다가 이제 눈으로 봐야 됐던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구봉기 소장님은 그 유명한 사례에 또 중심에 있으셨잖아요. 모 곱창집과 네. 또 그 리쌍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인과의 그 갈등이 중심에 있었는데 네. 그런 사례들 정말 많이 보셨죠. 저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실제로 임차 상인들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뭐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있고요. 예. 뭐 오늘 오전에도 간단히 전화 상담 한 건 하고 또 왔습니다. 그렇군요. 건물주들이 그냥 지금 임차인을 내쫓는 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장에 있으면은요,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니까 다들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예. 근데 현장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양상을 보면은요, 결국은 예.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건물주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임차 상인을 내쫓고 임대료를 더 낼 수 있는 임차 상인을 들이면은 예. 내가 돈을 더 벌겠구나. 예. 그냥 이런 생각으로 임차 상인들을 내쫓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상에서 현장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은요. 예. 이런 어떤 자산 증식의 욕구 때문에 건물주가 임차 상인들을 계속 갈아치우는 과정을 그렇게 부른다고 예.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신촌 로타리의 그 동교동 삼거리 방향에 공시 책방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45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오래된 헌책방이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곧 쫓겨날 위기입니다. 사실 대학로에서 대학로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학로 극장이 쫓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신촌의 상징과도 같은 공시 책방이 또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정세미 아나운서가 이 공시 책방의 기구한 사연을 정리했습니다. 정세미 아나운서. 네. 공시 책방은 1972년 경희대 앞에서 처음 문을 연 국내 1세대 헌책방입니다. 지금은 대형 서점에 밀린 작은 헌책방이지만 예전에는 문화예술계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이 즐겨 찾던 헌책방의 전설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3년도엔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45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이 유서 깊은 헌책방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인데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공식 책방은 1995년부터 서대문구 창천동에 자리 잡은 뒤 매년 10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곳의 월 임대료는 13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옛 건물주가 건물 매매 직전 월 임대료를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올려서 250만 원을 내거나 아니면 퇴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 건물주 역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임대료로 3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서울시가 임대료 차액을 기업 후원을 통해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정에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현 건물주 측은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가게를 비워달라며 새 건물주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시 책방은 곧 점포를 비워줘야 합니다. 이 책방 주인은 10만 권이 넘는 헌책들을 옮길 만한 장소를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항소 여부를 고민 중이지만 그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 같은 고민은 비단 공시 책방만의 것은 아닙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상징되는 시장 논리 앞에서 문화와 또 역사적 가치는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것이 씁쓸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쌤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 공시 책방의 서고를 보면 아주 그 고향에 온 것 같고 또 굉장히 뿌듯한 느낌, 마치 보물찾기를 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건물주는 저것만 보면은 그냥 아우 돈 생각이 나시나 봐요. 아니 구봉기 소장님께서는 저 공시 책방하고 인연이 있으셨다면서요? 아, 네. 공시 책방에 가끔 가던 손님이기도 하고요. 예. 무엇보다 그 지금 현행 건물주가 법률의 빈틈을 어떻게 파고들어서 공시 책방을 내쫓았는지 예. 그 내용을 분석한 첫 전문가가 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공시 책방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좀 단골집이 없어져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예. 저는 그것보다는요. 예. 아니 이런 기술까지 개발돼서 임차 상인들을 내쫓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요. 우선 화가 간단하게 납니다. 그 기술을 정리해 주시면 어떤 기술입니까? 우선은 판서가 없으면 보통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래도 말로 말씀을 예. 드릴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015년에 한번 개정이 됐어요. 예. 예, 건물주들이 그 임차 상인들을 내쫓아서 권리금을 하도 약탈을 해서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고요. 예. 그 당시에 그 법률 개정될 때 법률 개정한 별명이 아예 권리금 약탈 방지법이었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뭐냐면은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사이에요. 예.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예. 건물주님 저는 이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물주님은 이분과 내가 데려온 새로운 임차 상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꼼짝없이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예. 근데 공시책방 건물주께서는 공시책방도 내쫓고 싶고 권리금도 어떻게 착취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 거죠. 그럼 이 3개월의 기간을 법률이 보호해주는 기간을 어떻게든 훼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개발된 기술인데요. 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쪽에 무슨 또 조항이 있냐면은요. 예.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요. 예. 건물주가 임차 상인한테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은요. 예.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묵시의 갱신이죠.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묵시의 갱신도 피해야 되겠고 이 3개월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도 훼손해야 되겠으니까는요. 예. 1개월에 최대한 붙여서요. 예. 1개월, 그러니까 1개월 임박해서 이틀 남았을 네, 때 기습적으로 퇴거 통보를 한 겁니다. 퇴고 통보를 해버려요. 네, 퇴거 통보를 하면은 임차 상인은 황당하죠. 예. 그리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정상 영업하고 있는 가게가 1개월 내에 새로 이사 갈 수 있는 자리를 얻는 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요. 예. 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뒤에 들어올 새로운 임차 상인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다 합법이라는 겁니다.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전문 부동산 기획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 그 건물주가 알아내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자, 그 최근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수님? 최근에 이게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략 1990년대부터 홍대, 예. 그 전에는 뭐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 예. 이런 것들이 뜨문뜨문 나타나다가 예. 최근 2, 3년 사이에 확 그 커진 곳들이 뭐 경리단길, 경리단길, 해방촌, 해방촌. 그리고 그 이후로 나타났던 건 성수동, 성수동, 익선동, 예. 또 망원동, 예. 망원동 최근에 망리단길이라고 불리죠. 예. 그리고 또 그 연남동도 가장 최근에 또 뜨고 있는 것은 그 연트럴 파크라고 하는 예, 연트럴 경의선 파크. 공원 예. 길, 그 주변길. 예. 예, 그런 것들이 최근에 또 그 젠트리피카이가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언론이나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서 그렇지. 예. 젠트리피케이션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곳들이 계속 이제 개척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범위는 단순히 서울을 넘어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들이 전국화되고 빨라지고 있는 겁니까,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제도적으로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예. 지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요, 예. 건물주가 마음만 먹으면 임차 상인들을 언제든지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요, 가령 임대인이 오직 돈만을 추구해서요, 임차인을 자기 마음대로 내쫓아도요, 예. 사람들이 그거를 용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조도 있어요. 재테크라고 부르면서요, 그거를 응원하고 어떻게 따라하고 싶어하는 심리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번에 그 리쌍 사례 같은 데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선풀들이 달려 있었어요. 네. 아니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건물 사가지고 하라 그러는데 왜 거기서 버팅기고 있어? 이건 의뢰 협박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잖아요. 더 재밌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 더 재밌는 얘기는요. 어떤 부동산 커뮤니티들, 부동산 예. 전문가들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에 가면은요. 예. 리쌍 사태는요. 성공한 재테크 사례입니다. 성공한 재테크 사례.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리고 문화가 그것들을 용인해주고 용인해주는 문화가 응원까지 돼 하여. 있다. 응원까지 하는 문화가 돼 네. 있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들을 갖다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젠트리피케이션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런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도시 재생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이 있는데 교수님, 젠트리피케이션의 장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에는 양면이 있고요. 예.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고 또 모든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그 하나의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최근 한 2, 3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젠트리피케이션 좋은 측면만 주로 봤던 경향이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동네가 미화되고 예, 예. 그 한층 이 수준이 높아지고 예, 예. 뭐 그러니까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런 차원만 본 경향이 있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 그 어두운 면이 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도시 재생이라고 우리 흔히 불리는 것.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뭐 요즘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부정적인 것이고 도시 재생은 긍정적인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예. 사실 이 둘을 뗄 수는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현재 그 한국의 조건에서 예. 상황에서 이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것으로 봐야지 되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도시 재생은 젠트리피케이션을 필연적으로 예. 야기한다, 예. 철회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 정책이라는 것이 예.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이고 예. 생활 생활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할 것인가, 아하. 어떻게 이 지역을 더욱 상업화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접근에서 비롯되는 도시 재생은 반드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에 필수적으로 단점이 따라오게끔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요. 예. 실제로 현장에서 미니 재개발,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그 이전에 있었던 대규모 재개발의 철학을 그대로 답습해요. 그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 이분들이 쫓겨나가야 되니까 어떤 대안들에 대한 설계가 없고요. 그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득은 전부 토지 소유자한테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예 철학적으로 좀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원주민들이 거기서 전세를 살던 월세를 살던 주변이 이렇게 바뀌고 깨끗해지고 살기 좋아지면 다 같이 그 이득을 나눠 가져야지. 거기 땅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만 이득을 줘야 되는 거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그게 흔히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그 이미지, 예. 젠트리파이된 동네 또는 이제 흔히 뜨는 동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이미지는 동네가 예뻐지고 깨끗해진다라고 예. 하는데 실제로 사는 주민들한테 물어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소음, 쓰레기, 냄새 이런 것들에 1년 내내 시달리고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부분, 외부로 노출된 부분은 깨끗하고 이쁜데 예. 그 이면 그 주민들이 직접 겪는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 전이 더 깨끗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예, 있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이득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임대료가 상승해서 쫓겨나는 문제가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을 때
과연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를 예.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예. 이 이득을 보는 건 단순히 그 건물주만이 아닙니다. 그 부동산 업체, 부동산 업체도 부동산 업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젠트리파이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개발업자들, 예. 또 지자체, 예. 또 미디어, 예. 미디어도 젠트리파이된 지역 기사로 내 가지고 예. 뉴스거리를 많이 삼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를 주말마다 뭐 등하드는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모든 손해는 그 젠트리파이 돼서 모든 손해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예. 그 지역에서 애당초 들어와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예술가들하고 소상공인들이 다 전부 다 전담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사실은 토지 소유자들이 이득을 보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득을 본다면 그러면 여기에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뭐 임대차 제도를 갖다 바꿔야 되는 걸까요? 우선 임대차 제도를 법률적으로 우선 예.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죠. 아무래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임대하는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임차인들. 예. 우선 문화적인 측면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도 그러고 예. 그 학계에서도 그러고 이견이 없어요. 예.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액션이 취해지는데요. 예. 문제는 그 사이에 시간 사이에요. 그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하. 예, 근데 그 사이에 임차인들이 임대인에 대응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창구도 마땅치 않은 형편이고요. 예. 그래서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임대인과 싸우는 것에 우선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 왜냐하면 실제로 제도가 예전부터 임차인들한테 불리하게 설계가 돼 있었고요. 예. 그것에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는요. 예. 현장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 싸우기 전에 질 생각부터 하세요. 예. 아니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구봉민 소장님께서 그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혹은 대응 매뉴얼을 직접 제작하는 데 참여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어떻게 그 참여하게 되신 거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직 갖고 나왔는데요. 예. 지금 이겁니다. 예. 이쪽은 예방면, 예. 대응면인데요. 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여기셔요. 근데 임대인들이 임차 상인들을 내쫓을 때요. 예. 뭐 우주에서 외계인을 데려서 내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어떤 이유를 들어서 임차 상인들을 내쫓는데요. 예. 그 이유가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요, 임차 상인분들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만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도요. 예.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느 정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요, 과거에 한 1, 2년 책도 쓰고 그다음 칼럼도 쓰고 했는데요. 예. 그게 임차 상인들한테 바로 가 닿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한계를 경험했어요. 예. 그래서 과거의 문법을 아예 뛰어넘어 버리는 어떤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고민하다가요, 매뉴얼을 생각하게 됐고요. 예. 저 혼자서는 아무래도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스튜디오 둘셋, 그다음 출판사 유은과 셋이 예. 협업해서요. 이번에 매뉴얼을 만들게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응 매뉴얼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은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 리쌍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될 때는요. 예. 어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 상인은 법률로 보호해주지 안 한다고 않겠다라는 된다. 이상한 철학으로 예. 환산보증금이라는 그 금액을 뛰어넘는 임차 상인을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먹고 살만하다 이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13년에 법률이 한번 개정됐어요. 개정되면서 그러면은 일정 금액을 뛰어넘는 임차 상인에 대해서도 5년까지는 장사할 수도 있도록 예.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자라고 예. 해서 법률이 개정됐는데요. 문제는 국회에서 한번 실수를 했어요. 예.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요. 제가 아까 초두에 공시 책방 얘기를 하면서 그 묵시의 갱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1개월까지 예. 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 액션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예. 2013년에 그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임차 상인들이 모두 그 묵시의 갱신일 자신들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착각을 했어요.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국회에서 그걸 깜빡하고 안 넣은 거죠. 네, 리쌍 사태 같은 경우는요, 서현수 사장님이 당연히 자기도 묵시의 갱신이 되겠거니 하고 아무 액션이 없이 있었어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허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이유로 들어서 서현수 사장님을 내쫓았고요. 예. 그래서 그 사건이 커지고 나서 그 허점이 사회에 알려졌죠. 예. 그래서 당시에 그 가로수길에 상인분들이 다 나와서 외쳤어요. 리쌍처럼 하면 우리도 다 쫓겨난다.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요. 예.
실제로 지금 서인수 사장님처럼 예. 그렇게 계약 갱신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이 지금 엄청 많으세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고 악용될까 그게 좀 걱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약 갱신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나 이제 건물 좀 바뀌었어. 그러니까 계약서 다시 쓰자. 이럴 때 꼼꼼히 네, 아주 흔한 따져야 사례입니다. 되고. 예, 예. 지금 저희 매뉴얼에 참여하신 그 들새 예. 스튜디오가 겪은 사례인데요. 사례로 설명드리는 게 더 실감 날 것 같아요. 네. 아, 예. 네. 그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지금 이게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일단 뭐 상권이 이렇게 막 발달할 때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상권이 확 죽으면 다 같이 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주거 지역도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주거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파괴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얼마 전에 문제의식이 없다기보다는 예. 외부에 잘 알려지질 않은 거죠. 아. 사실 그거를 경험하시는 그 주민들은 예. 속을 부글부글 끓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지역 단위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논전들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뭐 아마도 미디어의 무관심이겠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그 강한 주장을 예. 하고 그 언론 홍보 같은 것들을 하고 이런 예. 분들이 이제 임차 상인들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가린 감이 있는데요. 예, 예. 최근 들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들려오고 있니다. 그래서 예, 예. 이제 이화동 벽화마을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예. 이제 그 벽화를 지운 사건이 예.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익선동 같은 경우에도 그 SNS를 통해서 예. 그쪽에 이제 익선도 개발업자들과 원래 거기서 살던 분들하고 이제 논전이 굉장히 컸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망리단길이라고 생기고 부르지 마라. 예, 뭐 예. 이런 그 주장들이 바깥 세상에까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단순히 그러니까 쫓겨나는 임차 상인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예. 뭐 쫓겨나든 쫓겨나지 않든 아주 고유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예, 것들이 알겠습니다. 알려지는 뭐 긍정적인 조짐이 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뭐 시간을 갖다가 좀 더 길게 잡아가지고 다 모든 것들을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용은 뭐 많이 남아있는데 예. 시간이 없어갖고 더 소개를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와 관련되는 모든 법들이 총 정비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모든 문제들이 좀 그나마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화두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이기웅 연구교수 그리고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의 구봉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